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에 이혼을 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40대 이혼녀입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에는 결혼 전처럼 혼자 살았었던 때로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아직 실감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다는 생각도 가끔 드는 것 같네요. 아이와 함께 지내다 보면 마음 한켠에서는 아직도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의 얼굴을 보며 잘 참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기만 하다가는 속에서 병이 나도 크게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익명으로 글로 제 속마음을 말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 차였습니다. 처음 3년 정도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4년째가 되던 해부터 주말 부부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했었는데 3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고 남편의 직업 특성상 자꾸 발령을 받아 지역을 계속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 남아서 아이를 돌보고 남편은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아무래도 잦은 이사를 해야 하기도 하고 추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교우 관계도 많이 걱정스럽기도 했거든요. 남편은 2주에 한 번씩은 꼭 올라오겠다고 했고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며 약속을 했지요. 저와 아이는 부산에 머무르기로 하였고 남편은 전국 팔도를 옮겨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지낼 남편 생각이 많이 나서 정말 짠했어요. 그런데 저도 집에서 아이와 단 둘만 남겨지게 되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두 돌도 되지 않은 아이와 저만 집에 혼자 남겨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24시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집에만 박혀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우울증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를 하기 시작한 지 2년째가 되던 해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짜증은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몸도 피곤하고 외로워서 힘이 들고 그럴 텐데 그 당시 저는 남편을 이해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점 부부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득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가 싶었죠. 그래서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 오랜만에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난 뒤에는 그래도 제 개인 시간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문득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다달이 남편이 월급을 붙여줘서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넉넉하지는 않았거든요.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해서 공백기가 5년 정도 되었지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틈틈이 공부를 해서 저는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아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했죠. 제 친구의 이름은 미희였는데 미인의 회사에 재취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재취업을 하기 시작하자 주위에서는 제게 필요 없는 염려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잔소리를 했죠. 그래서 저도 불량 엄마가 된 듯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을 해서 얻게 되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제가 숨통을 트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희는 제게 은인과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미희도 저와 같은 워킹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희가 서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곳엔 제 남편이 일을 하고 있던 지역이었죠. 주말 부부를 처음 하게 되어서 많이 불안하다던 친구에게 전 주말 부부의 선배로서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미희와 저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만나는 정말 친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부부끼리도 자주 만나서 안면이 있었죠. 타지로 가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길래 전 제 남편에게도 말을 해놓겠다고 말을 하며 미희를 달랬고, 시간이 흘러 미희는 부산을 떠서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고 하더니 저와 미희 둘 다 주말 부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 사이는 다른 부부들과 같이 투닥거리는 싸움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제가 제 무덤을 팠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직장을 다시 가지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저희 부부 사이는 좋아졌습니다. 저도 남편도 서로의 직장 생활을 응원했고 존중해 주었어요. 남편은 제가 취업한 이후로 매일 자기 전에 10줄은 넘고도 남을 짧은 편지를 항상 제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건강해져서 보기 좋다, 열심히 일해서 복귀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등 말이에요. 사실 주말 부부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시간이 흘러도 신혼부부처럼 지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고 붙어 지내는 시간이 짧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장점이 유일합니다. 남편 또는 아이의 아빠가 필요한 순간에는 제가 그 역할까지 해야 되니 남겨진 쪽에선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렇죠. 어쨌든 미희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미희가 서울로 올라간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점점 무뚝뚝해졌어요. 매일 오던 짧은 편지들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못해도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2달이란 시간이 넘도록 지켜지지 못했어요. 제가 전업주부였을 땐 남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이를 친정에 맡긴 뒤에 종종 찾아가서 반찬도 가져다 주고 그랬었지만 직장을 다니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점점 뜸해지는 연락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를 걸면 받질 않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부재중을 확인하는 즉시 다시 연락을 해오는 남편을 보며 괜한 의심인가 싶기도 했죠. 결혼한 지 시간이 꽤 흘렀으니 시들해질 시기인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혼자 북치고 장구를 쳤었던 그 시간들을 스스로 그렇게 치부해 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바쁘구나 싶어서 한가해지기를 기다렸고, 그렇게 6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더니 남편이 가뭄에 콩나듯 저희 집에 오는 것도 익숙해졌고,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무렵 미희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한 통 오더군요.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미희는 10년 넘게 연애를 하고 난 뒤에 결혼에 꼴이 난 아이여서 저는 미희의 남편과도 무척 친한 편이에요. 10년이 넘어가는 세월을 알았으니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죠. 전 가벼운 마음으로 미희의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평소에는 항상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지내는 미희의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아주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예산 일이 아닌 것 같았죠. 반갑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자마자 제게 그러더군요. 연희야, 너 알고 있었어? 저는 뭐를? 오늘 뭐야? 분위기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미 남편은 너 진짜 몰랐냐?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미의 남편은 마른 세수를 하고 몇 번씩이나 입술을 달싹거리며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제게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어 주더군요. 그리고 내 입으론 차마 못 말하겠다. 네가 직접 열어서 두 눈으로 확인해.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고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엔 수십 장의 사진들과 미의 휴대폰 속에 있었던 파일로 추측되는 대화 내용들이 서류로 정리가 되어 빼곡히 있더라고요. 사진은 둘째치고 뭔가 싶어서 대화 내용을 먼저 훑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미가 외도를 저지르는 듯한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종이 서류를 몇 장 넘기지도 않았는데 입이 정말 떡 벌어질 정도의 양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미 지금 혹시 바람 피고 있는 거야? 라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의 남편은 골이 때린다는 듯이 머리를 짚으며 연희야, 사진들까지 마저 보고 말해. 라며 제 눈을 피하며 제 물음에 답하더군요. 미의 외도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그보다 충격적인 건 바로 그 사진 뭉텅이들이었습니다. 사진들이 왜 충격적이었냐면 미희의 외도 상대가 바로 제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제 남편의 불륜 사실들 같은 것들을 너무 갑작스럽게 알게 되니 말문이 턱하니 막히더군요.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사진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미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미희와 제 남편이 주고받은 자료들을 보니 그제서야 거기에 찍힌 몸이 제 남편이란 사실을 알겠더군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있자 미희의 남편은 제게 냉수를 한 잔 떠다 주었고 너 진짜 몰랐어? 라고 하더군요. 이게 다 뭐야? 라는 제 물음에 미희의 남편이 말해주었습니다. 저번 주 주말에 미희가 부산에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루 종일 휴대폰을 끼고 사는 모습이 뭔가 그날따라 쎄했다고 합니다. 미희의 어깨 너머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외우고 난 뒤 미희가 잠에 든 늦은 새벽에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그런 문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해 대화 장면 하나하나를 직접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 주에 제 남편도 부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미희의 외도를 알게 된 미희의 남편은 바로 회사에 모아놨던 연차와 휴가를 낸 뒤에 본가에다가 딸아이를 맡기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간 잠복했다고 해요. 미희가 저희 남편 집에 들어가는 것, 저희 남편이 미희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뿐 아니라 둘이서 데이트를 하며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모든 사진들을 본인의 손으로 그 둘을 쫓아다니며 찍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눈앞이 새하얘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의 뒤를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고 서글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찍을 만큼 사진을 찍고 난 이후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고 서류를 정리한 뒤에 바로 제게 잠시 만나자고 한 거였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엉엉 울었습니다. 리의 남편은 그저 그렇게 울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이현이야, 내가 이거 너한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나 미희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미희의 내연남인 네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도 걸 거고. 그런데 너랑 나랑도 10년이 넘어가는 세월을 알고 지냈잖아. 1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 그래서 누구보다 나와 같은 피해자인 너에게 먼저 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얘기한 거야. 나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아마 내가 모은 증거들로도 충분히 이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 우리 딸도 지금 내가 키우고 있으니까 계속 내가 키우게 양육권과 친권도 가져오려고 노력 중이야. 소송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귀에도 분명 이 얘기가 들어갈 텐데 미리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했다. 정말 미안하다. 너도 이혼 생각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모은 증거들 너에게 다 줄게. 미안하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리를 먼저 떠나더군요. 제게 은인 같았던 친구는 주말 부부를 하기 시작할 때 남편이 외도를 하면 어떻게 하냐며 걱정했었는데 본인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도 어이가 없는 와중에 그 외도 상대가 친구의 남편이란 사실이 여러분들은 믿겨지시나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 등등 정말 부정적인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듯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연차를 내고 남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미희는 일을 하러 간 시간이었죠. 솔직히 사진과 대화 내용으로 확신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혼자 살고 있다는 오피스텔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신생아였던 아이의 육아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주말 부부라고 하지만 제가 남편을 만나러 간 횟수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아무래도 아이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가는 것은 생각보다 힘겨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저번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니 현관문이 바로 열리더군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혼자 살고 있음이 분명한 오피스텔엔 모든 것이 커플 세트로 있었어요. 거실 화도 핑크색과 블루로 한 켤레씩 있었고 침대 가보니 커플 체크무늬 잠옷이 널브러져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주방엔 커플로 맞춘 컵들과 접시들이 즐비했고 화장실엔 한 곳에 꽂혀있는 같은 무늬의 칫솔 2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니 눈물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하다못해 소파 위에 놓여진 쿠션까지 하트 모양인데 맥이 탁 풀려버렸어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 사진을 찍었고 그곳에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익숙한 웃음소리와 낯익은 듯한 여자 목소리와 함께 말이에요.
미희와 남편이 함께 팔짱을 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둘 다 퇴근하고 오는 길에 오늘 저녁에 해먹을 반찬거리도 장을 봐왔나 보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귀신을 본 듯한 반응을 내비치며 사색이 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히더군요. 뒤를 따라 들어오며 영문도 모르는 미희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고 그대로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미희는 그제야 상황이 파악이 된 것인지 비명을 질렀어요. 그 개판인 꼴을 보고 있던 남편은 모든 게 자신의 죄라며 미희 머리채를 잡고 있던 제 손을 어거지로 떼어놓고 자신의 등 뒤로 미희를 숨기더군요. 누가 보면 제가 상간녀인 줄 알겠습니다. 그 모습에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어요. 그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와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뒤늦게 쫓아나와 붙잡더군요. 연희야, 미안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말 실수였어. 아니, 그게... 정리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라며 자신이 무슨 말을 어떻게 짓거리는지도 모르는 눈치인 남편을 물끄러미 보다가 말했어요. 내가 당신 불륜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알아? 미 남편이 말해줬어.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 이혼 소송 준비 중이고 당신한테 상간남 소송 걸 거니까 나보고도 이혼 생각 있으면 자신한테 연락해달래. 자기가 모은 증거 자료 친히 무료 나눔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난 오늘 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증거 자료들을 나눠달라고 부탁할 예정이야. 법정에서 봐. 이 나쁜 놈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남편의 얼굴에 침을 퇴 뱉고 자리를 떴습니다. 택시를 잡고 서울역을 향해 가는 도중 제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길래 다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오더군요. 촉새 같은 남편은 곳에 미희에게 다 털어놓은 건지 미희도 제게 실수였다며 이혼 소송이 무슨 말이냐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적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또 예상치 못한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부산에 도착한 후 미 남편에게 그 두 명이 제 남편이 살고 있었던 오피스텔에 살림을 차렸다는 사진들도 보내주었고 저희 둘은 그렇게 이혼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미 미희의 남편이 상담을 받고 있던 변호사님께 제 처지의 상황도 함께 맡겼어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경우는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르시더군요. 이미 미희의 남편에게 상황을 들어서인지 제 이혼 소송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희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당연히 저와 미인의 남편 모두 승소할 수 있었고 남편과 미인은 저희에게 각각 2,500만 원씩 소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는 양육권도 저희에게 빼앗겼어요. 저희 집이나 미인의 가정이나 둘 다 아이가 있어서 면접 교섭권을 빼앗지는 못했지만 매달 양육비와 재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미희와 제 남편은 서로의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겠다며 애원했지만 저희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희로서는 배우자가 저희 몰래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다 못해 교제까지 한 사실 그 자체로도 많이 충격적이었는데 그 상대가 친구의 남편과 아내의 친구라는 사실이 너무 커다란 상처로 남았거든요. 저와 미희의 남편은
지금 나름대로 상처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뭐 같은 상황에 엮여서 더 이상 미희의 남편과는 이전처럼 친했던 사이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지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저희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변덕이 심한 요즘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